흐름 제어. 네. 모든 프로그래밍이 그렇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래밍 문장들이 실행되는 순서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그쵸?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줄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라. 그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제어, 즉, 프로그램 한 줄 한 줄씩 짜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이제 넣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 아주 C 이전부터의 언어에서는 이 제어의 이동이라는 것을 goTo라는 그 명령어를 가지고 goTo라는 문을 가지고 했어요. C에도 goTo라는 문은 있죠. 그렇지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oTo는 이동하는데 지 맘대로 막 아무데나 막 여기서 저기로 막 뭐 어떤 제약이 없이 이동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듈러한 프로그래밍 하기가 되게 어렵고 디버깅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했더니 고토 없이도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고토를 안 쓰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있냐? 제어를 이동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우게 될 조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요 부분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고 실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은 일련의 문장들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반복문 같은 데서 반복문을 뭔가 중간에서 또는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문장들이 있죠. break, continue. break도 goTo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명확하게 현재 그 break를 만났던 포함하고 있는 문을 종료시킨다는 측면에서 뭐 goTo하고는 좀 차별될 수가 있죠. 그래서 break는 반복문을 종료시키거나 스위치문을 종료시킬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흐름 제어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수 호출이 되겠죠. 함수 호출이 되면 여기서 딴 데 가서 뭔가 실행하다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현재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종류의 제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함수 호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걸 C에서 다 배운 거니까 C에서 배웠던 반복문, 그러니까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if문, 조건문. 조건문의 기본은 if문이에요. 반복문의 기본은 while문입니다. 그래서 if와 while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도 그랬고 C++도 당연히 그렇지만 어떤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 부작용이 있든 없든 간에 도입하는 추가하는 그런 형태대로 C와 C++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if문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if문은 if문을 쓰는 것보다는 스위치문을 쓰는 게 편리하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도 배열 같은 걸 처리할 때는 while문보다는 for문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C와 문법적인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if else 또 if
SF에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if문은 다 작성할 줄 아시죠? 근데 if문을 작성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조건식을 약간 잘못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커야 되는데 작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얘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못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거나까지 해야 되는데 크거나만 한다든지, 거꾸로 크거나만 해야 되는데 크거나 같거나만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간혹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런 프랑스 국기예요. 요번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프랑스 국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3분의 1은 파란색, 3분의 1은 흰색, 3분의 1은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건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이럴 때에도 좌표는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숫자에서도 이 식은 성립을 해야 돼요. 모든 경우에 성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폭이. 위스가, 폭의 크기가 얼마야? 100이에요? 90이에요? 30이에요? 차라리 3분의 1 나눠지는 30이나 90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좌표가, 아니 이 기호가 크거나 작거나인가 이거를 따져보시는 게 좋죠. 그렇죠? 3분의 1을 했다. 3분의 1을 하면 폭이 30이다. 폭이 30이면 0에서 29까지의 좌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30이면 폭이 30이면 10칸씩 그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0에서 9까지를 한 색깔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위스의 값은 30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얼마야? 우리가 나누기 3 하겠지, 보통. 100이든 뭐든 간에 위스가 있으면 나누기 3에서 그 나누기 3의 값을 파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럼 이게 10이야. 그러면은 위스 나누기 3. x가 얘보다 작으면 블루로 그리면 되겠네. 이코로 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뭐까지 그려? 10까지 그리죠. 근데 0에서 10까지 그리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가장 머릿속으로 여러분 똑똑하지만 저는 좀 약간 수학이 요즘 산수가 안 돼. 한 50 먹으면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면 산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산수가 안 되면 그래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손으로 해보든가, 이거는 손으로 안 해봐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을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시면 대부분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것도 다 아는 얘기지만 댕글링 S 문제. 그래서 if문을 쫙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다. 이렇게 짜면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짜면은 이 S가 얘랑 연결되나 헷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알고 있어요, 문법을. S는 뭐랑 연관돼요? 몰라?
S는 뭐라는 건데? 가장 가까운 if랑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나는 S가 어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덴테이션을 잘해서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해가지고 엉뚱하게 원래 여러분들의 의도는 이게 의도였으면 이렇게 썼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angling S라는 건 여전히 모든 문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컴파일러가 모호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문법을 만든 게 아니라 컴파일러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고 컴파일러는 모호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면은 얘가 초이스를 한다. 그렇진 않아요. 컴파일러는 초이스는 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결정적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if는 뭐를 쓸 때 이제 연산자가 또 이것도 귀차니즘의 요소인데 그 사망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간혹 필요하면 이제 사망 연산자를 씁니다. if는 쓰면 좀 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어떤 조건인데 이 조건의 결과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가 이런 값들 가질 수 있고 저런 값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선택 연산자를 쓰면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ABS 절대값 구하는 거를 if문처럼 이렇게 0보다 크면은 그냥 y 그러니까 x값이 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60점, 여러분들의 점수가 60점이 넘으면 패스고 60점 이하면 페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력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요 결과에 따라서는 패스라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fail이라는 문자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 연산자 간혹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저렇게 써서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저는 저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사람이 봐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if, else 이런 형태가 이제 쭉 일련의 elseif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같은 거예요. 일련의 if, else 이렇게 해서 짤 수도 있고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일련의 f문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어때요? 같아요. 그렇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어떤 게 나빠? 이쪽 게 나쁜 거죠. 왜? 이쪽 거는 무조건 3번의 비교가 이루어져요. 항상 그레이드가 A인지 보는 거예요. 그럼 출력해.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돼야 되는데 또 B인지 B가 아니네 건너뛰고 F가 아니네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짜면 어떻게 돼? 어떨 땐 한 번만 비교하고 어떨 땐 2번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거면 이렇게 짜는 게 효율성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짜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데이터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짜고 요렇게 짜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우리 반 학생이 A가 많다. 그럼 이게 유리할 거고. F가 많다. 그러면 이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 반복문 가지고 60명을 돌린다. 그래서 F를 뭐 poor, good, very good을 출력한다. 근데 대부분이 F야. 그러면 이렇게 짜느니 이렇게 짜는 게 낫겠죠. 그렇죠? A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짜야 돼.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뭘 예측하기 힘들어요? 데이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반은 F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반에서는 A가 많을 수 있어. 그러면 할 때마다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늘 쓰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특성이 어떻다, 늘 어떤 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해서 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if문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치문은 특정한 if문 중에 어떤 값하고 값을 여러 개하고 비교해서 요럴 땐 저렇게 할 때는 케이스문이 효과적이죠.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콘솔에서 반복적으로 뭘 하는데 반복적으로 할래 말래 물어볼 때 이런 걸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yes, y를 치면은 다시 돌아가고 이게 무한 루프예요. 이 무한 루프의 종료는 언제가 돼요? n을 칠 때, 사용자가 n을 치면은 여기서 리턴 제로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브레이크에서 나가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스위치에서 바로 그 함수를 종료시킬 수도 있죠. 리턴은 언제든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열거형과 스위치. 그래서 요것도 조금 귀찮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C++11부터는 열거형을 쓸 때 요 클래스 빠진 것도 있지만 클래스 넣을 수가 있고 클래스를 넣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름을 요 열거형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열거형을 정의할 때도 또다시 nose라는 걸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땡땡을 써줘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이 가장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언제냐? false를 활용할 때예요. false를. 요런 걸 if문으로 잘라라 봐요.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써보면 if 만스가 4 또는 만스가 6 또는 이거 쓸래 그러면 되게 귀찮죠. 귀찮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되게 스위치문을 쓰기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스킵하는. 그래서 보통은 원래 요 만스가 4랑 일치하면 요 케이스절이 실행하죠. 근데 이 케이스절에는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 다음 케이스절을 실행해요. 다음 케이스절도 비어있네? 그럼 또 다음 걸 해요. 비어있네? 근데 끝에 가서 뭘 만나요? 리턴 30. 그러니까 3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케이스절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다음 걸 또 실행을 해요. 그래서 또 실수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모르고 빼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스위치문 쓸 때 되게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에서 영문 문자열에서 모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모음은 A, E, I, O, U예요. 그러니까 A, E, I, O, U가 각각 몇 번 등장하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 A, E, I, O, U일 때 vowel count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돼요. 문자열에 있는 각 문자마다 너 요 5개 중에 하나니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이제 모음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A, I, O, U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 문자열에서 find라는데 뭘 찾아요? 요 워드에 있는 I 값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가 A, E, I, O, U 중에 하나냐? 하나면 뭐예요? 그 문자는 모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강.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을 구하는 걸 짜라. 그랬을 때 이렇게 짜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 이렇게 짜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 이런 거는 잘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 작성 관련된 팁들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조건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근데 조건문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욕일 경우일 수도 있어요. 참일 경우에만. 그러면 거짓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if문을 작성하는데 if else를 작성한다. 그러면 참일 때랑 거짓일 때가 뭐냐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럼 거짓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단정지어서 하면 안 되고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좀 더 복잡해지면 조건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C1과 C2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C1과 C2가 모두 참일 때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C1과 C2가 모두 참이 아닐 경우는 3가지가 더 있죠. 한쪽만 참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둘 다 거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잘 잘라 그러면은 무조건 else로 통합하지도 말고, 특히 조건이 복잡할 땐 통합하지 말고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다 따져봤는데 2, 3, 4가 똑같은 코드다. 그럼 통합하지. 근데 너무 단정지어서 하지 마시고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착각해가지고 요 하나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생각 못하는 경우예요. 왜?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빨리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처리할 때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시면 이제 빼먹는 어떤 것이 없어지게 되겠고, 빼먹는 것이 생기면은 그게 뭐가요? 실행 시간에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법 오류는 아닌데 실행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요. 이거는 뭘로 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쉬운 데이터 갖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디폴트절을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보여준 예제 중에 디폴트절 쓰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North, South, West하고 디폴트 쓰실 경우도 있어요. 왜?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우리가 4개니까 3개 아니면 나머지는 West겠죠.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쓰는 게 읽기는 더 좋아 보여. 아, 요거는 있을 때. 디폴트는 뭔가 이상해 보여. 그렇지만 웬만하면 디폴트를 쓰시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됐는데 이 경우 디폴트가 아예 없네. 그렇죠? 일부러 뺀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여기도 케이스 이제 이 경우도 케이스 1, 3, 5, 뭐 이렇게 31이 되는 거는 여기에 걸리겠죠. 디폴트니까. 근데 만약에 만스가 30이다. 뭐 엉뚱한 값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결과값은 뭐가 돼요? 3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를 가급적 쓰되 잘 보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절을 작성할 때 브레이크와 리턴을 누락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러 내가 폴스루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라 금방 갔네. 아직도 시간이 남아서 계속 갑시다. 반복문. 반복문은 어떤 문장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무한 루프예요. 종료가 안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걸리면 프로그램이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 실행했는데 프로그램이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강제로 종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에 안 걸리도록 프로그램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되어 있어요. 이 제어줄에서 종료하는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제어줄은 무한 루프로 돌려버리고 몸체 내에서 그 반복문을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의외로 많이 짜요. 그래서 처음이 이제 while. 반복문의 기본은 뭐다? while이에요. while 조건. 그래서 조건. 그래서 while문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조건을 먼저 검사하니까.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도 있어요. 이제 while one 해도 되고 while true로 해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C에서는 이건 안 돼, 이런 건 없었지만 C++에서는 while true도 된다. 뭐 요거는